네, 안녕하십니까. 물리치료사 박세준입니다. 오늘은 건강한 무릎 관절 지키기라고 해서 예전에 그 보건소에서 강의했던 운동 교육했던 자료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. 저도 병원에 근무하면서 퇴행성 관절염이라든가 뭐 연골 주사 맞는 분들, 그다음에 관절경 수술하신 분들, 이렇게 연골이 안 좋은 분들을 많이 봅니다. 근데 관절 연골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관리나 주의, 운동 이게 되게 중요해요. 근데 이제 병원에서 그거를 장시간 할애해서 설명하기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. 그 다음에 저희 장모님이나 저희 어머니도 무릎이 안 좋습니다. 예, 저희 다 60이 이제 넘어가시기 때문에 연골이 다 안 좋으세요. 그래서 좀 요런 자료가 있으면 조금 뭐 교육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무릎 연골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이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. 자, 첫 번째, 관절 연골 생활 습관만 바뀌어도 절반의 성공. 이 키워드예요. 연골은 생활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여기 관절염이 1단계, 2단계, 3단계, 4단계가 있는데 연골은 한번 다르면 재생이 되는 조직은 아닙니다. 연골이 다른 게 더 자라난다. 이건 말이 안 되고 더 닳지 않게 쉽게 말하면 1단계 상태를 유지하는 거, 2단계 상태를 유지하는 거. 그래서 3, 4단계가 되지 않게. 3, 4단계가 넘어가면 수술이나 시술적인 거를 할 확률이 더 높죠. 그래서 1단계에서 2단계가 되지 않게, 2단계에서 3단계가 되지 않게 습관만 바꾸고 운동만 꾸준히 한다고 하면 뭐 10년, 20년 무탈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, 무릎의 나쁜 습관이 이제 등산 문화가 있어요.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좀 산이 많기 때문에 등산 인구가 많습니다. 그래서 등산하시는 분들 중에 스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 저도 이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0%, 20% 내외예요.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스틱 없이 등산을 다니시고 있죠. 그래서 그리고 특히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되게 중요합니다. 내려올 때 그냥 팍팍팍 내려오시는 분들 보면 와, 저분들 나중에 다 관절 연골 수술하실 것 같다. 연골 다 퇴행성 될 것 같다.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특히 내려갈 때는 스틱을 꼭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 스틱은 2개 사용하는 겁니다. 요런 거는 또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틱 사용법 이런 걸 또 한번 찾아보세요. 그 다음에 경사면이 좀 이렇게 각이 있는 경사가 좀 더 높은 구간은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스틱을 옆으로 해서 이렇게 옆으로 그래서 지면을 바로 그냥 디뎌버리면 연골이 더 충격이 많이 가해집니다. 그래서 조금 이렇게 스틱을 한번 참고하시고요. 무릎을 관절염 진단을 받았거나 그 다음에 연골을 수술을 한번 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 등산은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냥 가벼운 둘레길 정도.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이렇게 돌이나 이렇게 그런 길이 안 좋은 면이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연골이 안 좋은 분들은 등산은 별로 안 좋은 운동입니다. 두 번째로 나쁜 습관이 이 쪼그려 앉는 습관. 아직도 50대, 60대 이런 중장년 분들이 걸레질을 쪼그려서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. 이 무릎 연골은 쪼그리는 게 쥐약입니다. 예전에 뭐 좀 저희니까 뭐 축구 선수들이 쪼그려 앉기 같은 걸 하고 쪼그려서 뭐 계단을 올라가고 이런 훈련을 시키는 무식한 코치들이 있었어요. 아주 예전에. 지금은 사라졌습니다. 그게 연골을 망가뜨리는 아주 안 좋은 쪼그려뛰기. 아주 안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무릎은 한 100도 이상 구부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쪼그릴 일이 있으시면 이렇게 다용도 의자들,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바퀴가 있는 것도 있고요. 좀 이렇게 등산 의자처럼 이렇게 낮은 것도 있고요. 그래서 조금 낚시 의자처럼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쪼그려 앉는 거는 안 하셔야 돼요. 특히 걸레질, 걸레질. 자,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밀대를 저희 장모님도
저 처음에 상견례 하고 내려갔을 때 그냥 걸레질 하시더라고요.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래서 밀대를 바로 사다 드렸어요. 예. 의외로 많습니다. 그래서 한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쁜 습관이 양반다리. 양반다리를 찾아봤더니 무릎 관절에 치명적이라 나와 있더라고요. 이게 우리나라가 뭐 미국이나 유럽보다 관절염이 많은 이유가 좌식 문화가 있기 때문이에요. 좌식 문화.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뚱뚱합니다. 예? 근데 관절염 수술이 우리나라보다는 적어요. 왜냐하면 좌식을 안 하기 때문에.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좌식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쪼그려서 앉아서 밥상에서 식사하시고, 저희 어머니가 식탁 생활을 안 하셨어요. 식탁 생활 안 하고 갑자기 등산에 취미를 붙여서 등산을 좋아하셨어요. 그러니까 무릎 연골이 망가지죠. 예. 그래서 지금은 식탁을 사용하고 계십니다. 예. 자, 그 다음에 생각보다 러닝머신이 연골에는 좋지 않습니다. 예, 아무래도 이렇게 체중을 이용해서 이렇게 압박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운동은 연골에 좋지가 않아요. 러닝머신에서 달리기를 한다거나 트램폴린에서 점프를 무리하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에어로빅을 뭐 빠르게 한다거나 이렇게 빠른 스포츠, 빠른 운동은 연골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굳이 러닝머신을 한다면 좀 가벼운 걷기 정도. 예. 그래서 하여튼 빠른 운동은 무릎에 좋지 않습니다. 기타 나쁜 습관은 체중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도 좋지 않겠죠. 그 다음에 너무 오래 서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은근히 허벅지 근력이 많이 약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이러면 절대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좌식 문화.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결론은 많이 구부러지지 않게 하는 게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예. 자,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밀대, 예, 내 부모님이나 좀 주변 분들이 걸레질을 어떻게 하는지. 그래서 저는 무릎 아픈 분들한테 꼭 물어봐요. 걸레질 어떻게 하냐고. 그 다음에 식사 어떻게 하시냐고. 이 식탁, 그 다음에 소파, 침대 더 나아가서는 이게 기본적인 거고요. 기타 사항으로는 저 예전에 제가 이제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경사가 심한 아파트였어요. 근데 리모델링 한 지 3년 반밖에 안 되셨는데 급매로 나온 거예요. 급매로.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사모님이 관절 연골 수술을 하신 거예요. 연골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경사가 심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기가 힘드셨겠죠. 아, 저는 싸게 잘 샀습니다. 근데 지금은 처분했어요. 그래서 너무 경사가 심한 아파트나 또는 빌라 이런 게 경사가 심한 데를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거는 분명히 연골에는 좋지 않습니다. 예, 특히 연골 수술하신 분들,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계단이 많은 지역.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좀 이렇게 빌라가 단지형으로 좀 큰 빌라, 거기 4층에 살고 계세요. 그래서 연골이 안 좋은데 제가 1층으로 이사 가라고 분명히 했습니다. 아무래도 계단을 하루에도 10번 이상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듣고 있어요. 예, 그래서 조금 좀 계단이 많은 것도 웬만하면 연골 수술하신 분들 특히 피하시는 게 좋겠죠. 기타 사항입니다. 자, 두 번째로 이제 운동. 생활 습관적인 거를 제가 설명드렸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운동. 자, 관절 연골, 허벅지 둘레만 바꿔도 절반이 성공. 자, 저희 장모님도 연골이 안 좋으세요. 아니, 무릎이 안 좋으세요. 십자인대가 약하십니다. 허벅지 둘레가 허벅지 둘레가 무슨 학다리예요, 학다리. 예. 그러니까 좀 인대도 약하고 연골도 약해질 수 있겠죠. 예. 그래서 허벅지 둘레는 이렇게 엉덩이하고 허벅지가 만나서 주름이 생기는 곳 바로 아래를 둘레를 재보세요. 남자는 60cm, 여자는 57cm 이상이야 좋다고 합니다. 예. 그래서 하여튼 한번 둘레를 재보시고요. 오른쪽 왼쪽 비교해 보세요. 분명히 아픈 다리가 많이 빠졌을 거예요. 자,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엉덩이에 의자를 앉아놓고 한 발로 일었다 섰다를 한번 하는 걸 체크해 보셔야 돼요. 예, 10개 이하면 근육이 엄청 없는 거죠. 이렇게 한 발로 일어났다 섰다 의자 해놓고 그래서 이런 게 허벅지 근력을 테스트해 보는 거고요. 자, 무릎에 좋은 운동은 걷기가 좋습니다. 일단은 걷기가 좋은데 이렇게 포장된 길을 걷는 게 더 좋겠죠. 이렇게 좀 포장된 길. 그 다음에 아쿠아, 그
그 다음에 자전거 타기. 자전거인데 좌식, 등받이가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. 너무 좌식이 없는 걸 타면 허리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좌식. 예. 저도 이걸 사다 드렸는데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. 예. 그 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적인 걸 설명을 드릴게요. 첫 번째, 자,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허벅지 펴서 드는 거. 이거 기본적인 거죠. 많이 하는 거고, 모래주머니를 이용해서 이렇게 발목에 찹니다. 모래주머니가 인터넷에 보시면 5kg에서 6kg까지도 나오더라고요. 한 5kg짜리 2개 정도? 아니면 뭐 3kg짜리 2개 정도 사서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10초씩 10번을 하시는 거죠. 가장 중요한 건 유지입니다. 유지.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리를 핀 상태에서 10초 이상 유지. 그거를 10번. 그거를 2번 반복. 예. 예, 그래서 허벅지. 사두근이 좀 강해지는 허벅지 운동이고요. 두 번째로 스쿼트. 스쿼트가 연골에 뭐 너무 쪼그리면 안 좋다고 하시는데 한 60도 정도만. 요 정도만 하프 스쿼트. 너무 많이 구부리진 마시고요. 90도 이상은 너무 앉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60도에서 90도 사이 내외로. 예. 그래서 이렇게 등을 기대고 항상 연골, 무릎이나 이런 게 안 좋은 분들은 등을 기대면 체중의 부하가 좀 줄어들어요. 그래서 이렇게 등 기대고 천천히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앉은 상태에서 한 3초 5초 유지하고 너무 빠르게 하지 마시고요. 30번 정도 그거를 2번 내지 3번 반복합니다. 예, 그래서 스쿼트 운동을 하시는데 등을 기댄다. 이게 포인트고요. 상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폰로를 기대고 하셔도 돼요. 왜냐면 이게 너무 벽지에서 오래 하다 보면 벽지가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. 벽지가. 이게 그래서 조금 좀 뭐 실크 벽지나 조금 그런 건 좀 나은데 벽지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폼롤러를 등에 대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좀 그런 걸 예방할 수 있죠. 그 다음에 나중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한 발 스쿼트. 한 발로 스쿼트. 자, 그 다음에 오다리가 만약에 내가 이제 오다리라고 해서 좀 이렇게 그 서 있을 때 무릎과 무릎 사이의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지신 분들은 베개를 반 접어서 이렇게 무릎에 끼우고 쪼으면서 스쿼트를 하셔도 도움이 됩니다. 이렇게 조금 쪼으면서. 예. 그래서 다리가 좀 벌어진 게 좀 모아지게 쪼으면서 하면 더 도움이 되세요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운동이 이제 누워서 자전거 타기입니다. 아무래도 체중은 뱃살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, 아니, 관절은 뱃살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복부 둘레도 좀 줄어드는 게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복부 둘레, 허벅지 둘레를 꾸준히 체크해 보세요. 그래서 누워서 자전거 타기. 한 발 한 발 다리 피면 됩니다. 그냥 다리를 하나 피고, 하나는 구부리고, 하나는 피고, 하나는 구부리고, 하나는 피고. 예, 그래서 10번 세고, 조금 쉬고, 또 10번 세고, 조금 쉬고, 그걸 10번 반복합니다. 그래서 누워서 자전거 타기. 자, 네 번째 운동은 중심 잡기 운동. 뭐 이렇게 밸런스 패드가 있으면 좋지만 밸런스 패드가 없으면 그냥 바닥에 놓고 하시고요. 베개 같은 거 위에 올라가셔야 됩니다. 예. 그래서 앞으로 10초, 뒤로 10초. 발 바꿔서 앞으로 10초, 뒤로 10초. 요거를 좌우 발을 10번을 반복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오른쪽 한 번, 왼쪽 한 번. 이게 한 번이에요. 예, 10번 정도 중심 잡기 운동. 예, 요거를. 자,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처음에는 1번이 모래주머니 운동이었죠. 모래주머니를 10초씩 10번. 그 다음에 2번이 스쿼트였죠. 스쿼트는 3번. 30번. 그 다음에 누워서 자전거 타기는 10초씩 10번. 중심 잡기도 10초씩 10번. 요거를 2세트. 한 번 더. 뭐 1, 2, 3, 4를 한꺼번에 하고 2, 3분 쉬었다가 또 1, 2, 3번을 하고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고요. 1번을 2번 반복, 2번을 2번 반복. 그것도 무방합니다. 뭐 그렇게 하여튼 근데 저는 1, 2, 3번을 한번 다 하시고 한 3분에서 5분 쉬었다가 또 1, 2, 3번을 하기를 추천드립니다. 예. 그 다음에 2달째부터는 세트, 3세트. 세트를 한 번 더 늘려보세요. 예, 세트를 똑같은 동작인데 세트를 늘리고 자, 3개월째는 모래주머니 중량도 한번 늘려보시고 그 다음에 스쿼트를
한발 스쿼트로 도전해 보시고, 그 다음에 이 초를 10초가 아니라 20초까지 늘려 보시고, 이게 누워서 자전거 타기 하고 중심 잡기는 초를 더 늘리면 이제 더 강도가 세지겠죠. 그래서 하여튼 이 정도만 해도 허벅지 둘레라든가 복부 둘레, 요 기초적인 운동이 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무릎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밖에서 뭐 많이 뭐 이렇게 활동하는 운동보다 집에서 기초적인 운동, 생활 습관 바꾸시고 기초적인 운동만 해도 지금 상태의 연고를 10년, 20년 잘 쓸 거라 생각합니다. 예, 이상입니다.